사람들이 붐비는 수영장에서 한 여자가 기이하게 사라졌습니다. 늦은 밤 여러 소년들이 수영장 수면에 떠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9살 소년이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했었는데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이었을까요? 이틀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왜 아무도 물속에 있는 여자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누가 그녀의 안타까운 일에 책임져야 했을까요? 수년간 수영장을 운영해온 운영진은 형사처벌은커녕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 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 바로 미국 매사추세츠주 브리스톨에서 발생한 기이한 수영장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초 아름다운 브리스톨 카운티에는 하늘에는 흰 구름이 떠 있었고 땅에는 무성하고 푸릇한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 라파예트 공원에 있는 베트남 태역군인 기념 수영장은 무더운 여름에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더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수영장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물을 채우며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6월 25일 정오가 되자 수영장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수영장의 물은 아주 탁하였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티켓을 이미 구매했고 또 시즌권도 신청하여 그냥 햇빛에 서 있기 싫어서 잠깐 망설이다 그냥 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11년 6월 25일 저녁 마리는 퇴근 후 수영장에서 불과 700m 떨어진 리버 스트리트에 있는 집으로 막 도착하였습니다. 마리 조셉 아이티게 미국인인데 5 아이의 엄마로서 그녀는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호텔에서 일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쉴 때 항상 근무해야 했습니다. 연속 보름 넘게 일하게 된 그녀는 끝에 하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성격이 밝아 이웃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이웃과 수다를 떨다가 라파예트 공원에 수영장이 개장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이튿날 이웃과 함께 그곳으로 놀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녀는 수영할 줄 몰랐지만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또 아이들이 곁에 없어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2011년 6월 26일 오후 2시쯤 마리는 이웃과 이웃의 2 아이와 같이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탁한 물에 불만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들이 물 안으로 들어가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시간 내기도 어렵고 또 이미 티켓을 구매하여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싫어 그냥 수영 후 집으로 돌아가서 샤워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그들도 수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기뻐하며 즐거웠습니다. 특히 마리는 수영을 못하는 IT 사람으로 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웃의 어린 딸 켈리를 안고 미끄럼틀 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같이 놀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때 이웃의 9살 아들 톰슨도 놀고 싶어 하여 마리는 어린 톰슨과 함께 미끄럼틀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끄럼틀의 꼭대기에 섰을 때 마리는 수영을 할 줄 몰라 아주 무서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이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있었고 또 구조원들도 많아 마리는 잠깐 망설이다 미끄럼틀을 타고 달려 내려갔습니다. 물소리와 같이 마리와 톰슨은 미끄럼틀에서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톰슨은 수영장을 나왔는데 마리가 내려온 후 여러 사람들이 차례로 물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분 뒤 통제실에 있던 당직자는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보이지 않아 이상해하여 바로가 확인했었는데 그제야 물이 너무 탁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 그날 정오 수영장이 개장했을 때부터 여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영장 매뉴얼에 따라 그는 수영장 관리자에게 문자로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관리자는 오후 3시 30분에 바로 정기점검하기로 하였지만 당직자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실시해봤지만 여가 시스템을 수리할 수가 없어 안전을 고려하여 물이 깊은 구역을 폐쇄하고 물이 얕은 구역만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다 오후 5시 수영장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정기점검할 때부터 이웃은 마리의 의자에 그녀의 가방과 수영모가 있었지만 그녀가 보이지 않아 수영장을 돌며 마리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그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은 마리가 평소에도 놀다가 갑자기 일 때문에 떠난 적이 있어
이번에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후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면 그녀에게 왜 아무 말 없이 떠나 본인이 그녀를 계속 찾게 했다고 따지려고 하였습니다. 이웃은 마리의 물건을 집으로 들고 가지 않았는데 우선 그녀는 본인과 2명의 자녀의 물건도 들어야 하여 어쩔 수가 없었던 거고 또 마리가 결국 물건을 챙기러 돌아올 거라고 확신해서입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 이웃은 그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녁 때 수영장의 직원도 마리의 소지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장에 물건을 두고 간 일이 많아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물건을 치웠습니다. 그 당시 마리는 바닥이 보이지 않은 탁한 수영장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2011년 6월 27일 정오 12시에 수영장은 계속 개장되었습니다. 여가 시스템이 아직 수리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수영장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에도 마찬가지로 신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6월 28일 저녁 22시 수영장의 문이 닫혔지만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몰래 벽을 넘어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무료로 수영하려고 했는데 결국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막 수영장 가까이가 옷을 벗고 수영하려던 찰나에 누군가가 수면에 떠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어린애들은 바로 경찰에 전화하였습니다. 그들 중 대담한 한 아이는 수영장 안으로 가 마리를 물 밖으로 건져냈습니다. 곧 인명구조 요원과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마리는 이미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인근 병원으로 가 후송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마리는 숨진 지 오래됐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에 따르면 그녀는 익사하였으며 수영장에 최소 이틀 동안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경찰은 마리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 다음날 수영장으로 가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수영장 직원은 이틀 전에 수영장에서 누군가의 가방을 주운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가방 안에 핸드폰과 신분증을 통하여 피해자가 마리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수영장에서 누군가가 익사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마리의 신원은 며칠간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한 마리의 이웃은 당황해하며 아이들에게 안전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는데 그녀의 9살 아들 톰스는 엄마, 그 사람은 마리 같아 라는 말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이틀 동안 마리와 연락을 닿지 못하여 불안해했었고 또 그날 마리의 가방과 수영타월이 수영장에 있는 걸 회상하며 아들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하고 있을 때 경찰이 그녀의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이웃보다 그녀의 아들 톰슨의 말이 경찰의 주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톰슨은 6월 26일 마리와 미끄럼틀에서 놀던 중 그녀가 그에게 처음으로 미끄럼틀을 타게 됐다고 하며 바로 톰슨 뒤에서 타게 되었는데 톰슨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리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바로 물 안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톰슨은 바로 마리의 손을 잡았지만 그의 힘으로 마리의 체중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톰슨은 바로 수영장 곁에 가까이 있는 백인의 금발 여성의 구조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본인이 쉬고 있다며 그를 무시하였습니다. 잠시 후에야 그녀는 알겠다며 나중에 수영장을 체크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톰슨은 걱정이 되어 2번째 구조대원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 구조원은 피부가 까맣고 키가 작았는데 여전히 아무 일 없듯이 톰슨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나중에 체크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거짓말하지 않을 거로 생각한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취득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조대원이 왜 바로 구조하지 않은 거에 의아해하였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하여 그날 당직한 구조대원이 전부 백인 여성이고 톰슨이 얘기한 2번째 구조대원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을 조사한 후 반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모든 구조대원은 도움을 요청한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톰슨은 수영장에서 나온 후에 1분 40초 동안 구조대원의 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CCTV 속 구조대원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며 톰슨은 그녀와 아무런 대화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CCTV의 내용은 톰슨이 구조대원을 지나 수영장으로 돌아갈 때 잠깐 멈췄었는데
그는 어깨를 으쓱했으며 물이 얕은 수영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리가 실종된 과정이 CCTV에 찍혔는데 오후 3시 18분 32초에서 39초 사이에 마리는 2번 수면에 뜨게 되었지만 그 후 다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녀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초 동안 채 지나지 않아 마리가 가라앉은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물에 빠졌었는데 그는 바로 수면에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으로 봐 마리는 6월 26일에 수영장에서 익사한 거로 나타났는데 그녀가 스스로 떠오를 때까지 수영장은 이틀 동안 정상 영업을 했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주민들은 특히 수영장에 다녀왔던 주민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가 물에 빠졌을 때 왜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경찰은 이에 대해 20페이지의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마리가 사고로 익사한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수영장에 탁해진 물에서 시작됩니다. 라파예트 공원에 있는 이 수영장은 매사추세츠 연방기관인 DCR이 운영하는 정부의 기업이었습니다. 창립 이래 여름에만 돈을 벌었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문을 닫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안전은 폴 리버시의 보건검사관이 책임졌었습니다. 2011년 6월 25일 토요일은 수영장이 다시 오픈한 날이었습니다. 수영장 직원들은 6월 1일부터 출근하였는데 그들은 수영장이 운영할 때만 출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요원들은 전부 면허허가가 없는 비전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처음 일할 때부터 깊은 수역이 지저분해져 청소가 필요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청소하려고 할 때 수영장 관리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못 전체가 912톤의 물을 채울 수 있어 그 얼룩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이 담긴 사진을 보면 수영장의 물은 아주 탁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월 11일 보수관리원은 더러워진 물을 보고 바로 수영장 관리자에게 염소 첨가 기계를 켜야 한다고 하며 또 개장한 날까지 기계를 계속 켜야 한다고 하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염소는 표백제의 주성분으로 물에 녹이면 물속의 얼룩을 제거하고 소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 관리자는 25일에 개장할 건데 바로 염소 첨가 기계를 켜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여 또 지난 몇 년 동안 최고 경영진은 비용을 절감해와 더욱 돈을 낭비하기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직원들에게 개업 이틀 전에 염소를 첨가해도 충분하다고 지시하였습니다. 6월 20일 보수관리원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수영장의 물은 변질된 완두콩 국물 같은 것을 보고 수영장 관리자가 염소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염소를 추가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수영장 물의 pH 값이 9 이상에 도달했는데 염소를 추가하는 기계는 작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염소 추가 기계는 적절한 pH 값 내에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끄고 켜고 또 수동으로 염소를 추가한 후 수영장 물의 pH 값은 마침내 떨어져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때 수영장의 오픈 시간이 5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상급자가 6월 25일에 오픈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 물에 문제가 생겼다고 관리자는 만약 사실대로 보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혼날 거라고 생각하여 또 이제 막 관리자로 승진하여 그는 상사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6월 25일 수영장은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오픈되었습니다. 수영장이 오픈될 때 염소가 독성이 있어 인간의 호흡기 점막을 손상해 기계는 작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염소 기계를 끈 후 또 사람들이 놀고 있어 수영장은 더욱 탁해져 염소 첨가 기계는 다시 작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영장 관리자는 직원을 시켜 수동으로 염소를 추가하게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6월 26일 오후 3시 30분 수동 염소 첨가가 실패하게 되어 당직 직원은 사람들을 불러 물이 얕은 수영장만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수영장의 바닥에서 나뭇잎과 머리카락, 반창고, 머리끈, 그리고 신문지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물건들은 전부 오래된 물건이었는데
전부 바닥이나 배수구 근처에 불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최악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현지의 법에 따르면 수영장 안에 직경이 6인치, 즉 15.24cm가 되는 검은색 원형판을 넣어보지 않으면 수영장을 개업할 수 없어 개업날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는 수영장이 오픈한 내내 곁에서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며 주민들이 즐겁게 지내는 걸 보고 안심해하며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담당 직원에게 무슨 일이든 있으면 전화달라고 하였습니다. 관리자는 경찰의 질문에 수영장이 오픈했을 때 물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그는 심지어 수영장 바닥에 있는 검은 선까지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수영장 바닥에는 검은 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의 사진을 보면 물이 아주 탁했으며 또 마리가 물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물속에 있는 그녀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수영장에는 깊은 수역과 얕은 수역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표시나 경고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너무 탁하여 마리는 미끄럼틀을 타기로 결정했을 때 수영장이 3.66m의 깊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물에 빠진 마리는 그 당시 왜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소리를 지르거나 물 안에서 발버둥치며 물을 세게 때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본능으로 팔을 휘둘리며 물 밖으로 나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약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면 또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은 도움 요청을 외칠 수가 없으며 자신이 물 위로 올라갈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면에 오랫동안 뜨지 못하여 숨을 쉬기도 전에 물이 입 안으로 채어 더욱 살려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옆에 구명조끼가 있다더라도 구명조끼를 만지기조차 어렵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버티기도 아주 힘듭니다. 그렇다면 톰슨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건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는데 톰슨의 설명과 다른 한 인명구조 요원은 그날 오후 3시 30분쯤 한 아이가 이모 아니면 엄마를 받냐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사라져 인명구조 요원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밝혀지자 지역 주민들은 감개무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영장 직원과 관리자를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012년 2월 8일 지방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판결에 수영장 직원과 관리자 그리고 감독기관 DCR의 무작위한 행동으로 참사가 발생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6월 초부터 인명구조 요원들은 수영장의 바닥이 아주 탁하다는 걸 발견하였고 수영장 내 진공청소기가 고장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잘못된 지시를 내려 염소 처리기를 켜지 않은 채 물을 재워 수영장의 물을 10일 동안 빠르게 녹색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개장 5일 전에 이미 상황은 발견되었는데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영장 물의 가시성은 0.6m에서 0.9m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마리는 매우 불안전한 환경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년의 잘못된 결정으로 안전기준은 계속하여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영장 직원과 그의 상사를 기소하려면 마리의 사고가 피고 측에서 무모하고 의도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피고인이 마리가 숨졌을 때 무모하고 고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미국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수영장이 폐쇄된 후 직원은 수영장의 바닥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영장 바닥에 있었는데 발견되지 못하여 그들은 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사건을 기소하는데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규칙으로 피고인 2명은 1년 내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 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추후 2명의 변호사가 마리의 유산 배정 법정에 나타나 그들은 마리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수영장 관리업체인 DCR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들은 미화로 최대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3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DCR이 중대과실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배상 금액은 제한이 없을 겁니다. 결국 양측은 비공개적인 합의를 하게 되어 정확한 배상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DCR은 관리하는 모든 수영장을 폐쇄하고 재검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요원과 수영장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수영장은 현재까지도 정상 운영되고 있는데 원래 일하던 직원들은 전부 해고되고 수영장 장비를 수리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거의 50만 달러, 하나로 약 6억 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명구조요원을 더욱 많이 고용하고 깊은 물의 수위를 얕게 만들고 미끄럼틀을 해체하였습니다. 지금의 수영장 물은 매우 깨끗하고 맑은데 지금이서야 정상적으로 물 안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파리의 예상치 못한 사고는 DCR이 잘못된 시스템을 전부 바꾸게 했는데 한 사람의 목숨으로 공공시설의 안전함을 바꾼다는 건 너무나도 높은 대가였습니다. 특히 마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어머니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한 5명의 아이들은 가장 불쌍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게 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DCR의 잘못이 가장 명백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반성해야 할 것은 안전해 보이는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은 때로 아주 소중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목숨에 책임져야 본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지 모든 걸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사소한 잘못으로 목숨을 잃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